미국의 스트리밍 기업인 트위치가 9월 30일부터 국내 송출 최대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낮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 트위치에서는 최근 4K 스트리밍을 시범 서비스 한다던데 참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망 사용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어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죠. 자, 최근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반대 서명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상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반협박하는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4K, 8K 60프레임까지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에서 트위치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면 당장 이용하는 것에 불편은 없을 수 있겠지만 고화질 콘텐츠를 보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망 사용료와 관련된 분쟁이 현재 OTT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망 사용료와 관련된 이야기는 OTT의 화질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 OTT 사용자들의 불만 중 하나가 바로 화질입니다. 4K 컨텐츠의 숫자가 적고 서비스를 하더라도 화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트레이트가 낮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 TV 나우나 카카오 TV에서도 4K 화질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망 사용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풀 HD로 볼 영상을 4K로 보게 된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2배의 용량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약 4배 정도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기존 인터넷 용량 대비 4배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국내 OTT가 4K나 돌비 비전 등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것은 망 사용료가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망 사용료와 관련되어서 유튜브, 넷플릭스, 트위치 등이 국내 통신사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구조 변화나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격 인상, 그리고 추가 광고, 혹은 트위치처럼 고화질 영상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신사의 경우 망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면 인터넷 사용료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망 사용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OTT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4K나 HDR, 돌비 비전 등 고화질 콘텐츠를 즐기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나마 애플 TV 플러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상태라서 이번 분쟁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도 KT, U+와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SK 브로드밴드와는 아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망 사용료 관련된 문제는 왜 생기며 일부 회사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한 것일까요? 간단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B라는 건물에 C라는 상점이 소문이 나면서 A 건물 입주자들이 B 건물에 있는 상점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통로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A 건물 내부에 이 통로를 향하는 길에 상당한 혼잡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통로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때 A 건물에서 C 상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상점 때문에 통로 이용자가 많아졌으니 너희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 하지만 C 상점은 난 B 건물의 월세를 내고 있으니 A 건물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A 건물을 국내 통신사로 본다면 그 안에 입점한 티빙, 웨이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미 월세를 내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외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국내 통신사가 이것을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것이 해외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통신망을 이용할 이용자들만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너희들도 비용을 지불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편 B라는 건물에 입점한 일부 상점들은 A 건물에 지점을 만들어서 인기 있는 일부 상품들은 굳이 건너오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상점은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신의 건물들로 돌아가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또 일부 상점들은 상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구매 가능량을 제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다수의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이 보인 행보가 큰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아직까지도 인터넷 가입 유치를 위해서 혹은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현금과 온갖 사은품을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요금을 인하를 하든가 왜 자꾸 전화해서 최신 폰으로 바꾸라는 것인지 참.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OTT는 고화질 서비스에 자유로운 반면 국내 OTT는 비용 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국내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해외 업체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일까요?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점점 늘어나는데 왜 설비 투자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것일까요? 통신사나 컨텐츠 사업자나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아 비용 증가를 핑계로 서로 협박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비용을 아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편들어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의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